먼저 이번에 우리 구독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비트코인이 과연 기존의 금이나 달러를 대체할 만한 가치가 있을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현실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현재 시장 이슈 살펴보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중요 내용 같이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경기 침체를 불사하고서라도 관세 전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관련 선포를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먼저 매를 맞았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도 큰 하락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기준만 놓고 봤을 때 시가총액이 5,800조 원이 증발을 했어요. 단기간에 역사적인 폭락세를 겪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미국 증시랑 암호화폐 시장이 동시에 폭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주목하셔야 되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시장을 흔들었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연준이 증시 하락에 반응을 해가지고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은 미국 정부가 약 7조 달러, 하나로 1경 173조 원에 달하는 부채 부담을 덜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더욱더 관세 전쟁 카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언급을 하면서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커졌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지난 1월 4.8% 대비했을 때 4.2%까지 하락한 상황이에요. 채권 시장 자체가 유리한 환경으로 전환이 됐고요. 반대로 암호화폐 시장은 급격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결국에 트럼프의 이런 행보들로 인해 가지고 섣부르게 고점에서 전재산 몰빵 투자한 개인 투자자분들만 곡소리가 나오는 상황이고, 비중 조절 분할 매수를 실천하고 있는 고래 투자자들, 그리고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기관 큰손들, 마이클 셀러의 스트래티지는 오히려 넉넉한 자금을 바탕으로서 지속적으로 암호화폐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세이기 때문에 현재 폭락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꾸준한 매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결국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큰 상승장을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나서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면서 다시 한번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직전에 엄청난 대세 상승장을 만들어 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공화당 후보가 다시 당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벌어진 하락장인 이상 지금부터는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매번 영상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요. 절대로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 업비트 위주의 현물 매매로서 선물 투자하지 마시고 세력들과 큰손들의 매매 패턴을 그냥 따라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꾸준하게 모아나가는 전략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 상황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결국에 암호화폐는 사기였고 가짜 돈이고 허황된 자산이기 때문에 트럼프 임기 끝날 때까지 이대로 폭락하면서 가치가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미국 중간선거 그리고 그 다음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도 앞두고 다시 한번 역사적인 상승장이 재현되면서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3억, 리플 코인 기준으로는 1만 원을 돌파하는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자유롭게 우리 구독자분들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후속 영상 통해서 답변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최근에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을 내리고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과 정상회담을 개최를 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데 있어가지고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시장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경제정책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더 크다는 것들을 반증하는 지표로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데, 특히 현재 투자 시장에서 보셔야 되는 가장 큰 이슈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그리고 어디까지 진행이 될 것인가, 이 여부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방향성이 갈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격언 중에 공포에 매수해라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공포가 과연 어디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 이거 알 수 있나요? 이 타이밍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은 세상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가 있겠죠. 말 그대로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금에 대해서 한 번에 매수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분할 매수로서 모아나가는 전략이 유효한 상황이고, 현재 시점에선 트럼프 관세 전쟁 자체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절대로 무리한 투자금을 함부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지난 첫 번째 임기 때의 트럼프 집권 1년차 때는요, 강력한 상승장이 도래한 바가 있었어요. 현재 두 번째 임기인 트럼프 집권 1년차 행보 자체가 오히려 그때와는 반대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미국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에 더해서 본인 임기 초반에 하락장이 발생하면은 그 탓은 바이든 행정부로 돌아가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민주당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무너뜨리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지게 된 이유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벌어진 관세 전쟁, 하락할 만큼 하락한 상황입니다. 결국에 임기 초반 공을 민주당에게 넘기고자 하는 트럼프의 의도가 정확하게 적중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 현재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입니다. 만약에 연준이 증시 하락을 고려해가지고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반대로 미국 연준 측에서 긴축적인 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금리 동결 기조가 오래되면 될수록 다시 한번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은 지속되고 있어요.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기본적인 펀더멘털과 모멘텀 자체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텍사스주가 암호화폐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면서 최대 2억 5천만 달러까지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카운티별로 최대 1천만 달러까지 암호화폐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을 하면서 미국 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제도권 금융에 편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텍사스가 이미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 채굴 인프라가 가장 발전한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법안 자체가 통과되면은 공공자금이 암호화폐에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첫 번째 사례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마이클 셀러의 움직임 자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스트래티지가 최대 30조 원 규모의 영구 우선주 발행을 추진을 하면서 대규모 비트코인 추가 매입 가능성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우선주가 만기가 없는 채권의 일종으로서 원금을 갚을 의무가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보유량에 대해서 더욱더 늘리고자 하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서 해석이 가능하고, 결국에 미국에서 비트코인이 점점 더 제도권 금융 그리고 공공 부분에 편입되고 있다는 신호로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 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준비자산 편입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 속도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여파로 인해서 단기 하락장이 연출됐어요. 하지만 시장은 다시 한번 바닥을 짚고 반등 장세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은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대비했을 때 디지털 금이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교적 선방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번 주에 초크포인트 2.0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암호화폐 기업들의 은행 접근을 차단하는 규제인 초크포인트 2.0 같은 경우는 은행들 측에서 암호화폐 관련 기업과 협업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정책이었습니다. 현재 백악관에서 해당 규제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됐고, 이번에 규제 철회 행정명령이 발표가 되면 미국 연준의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인 마스터 계좌랑 관련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스터 계좌 같은 경우는 은행이 연준의 결제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기업들이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이전보다 원활하게 접근이 가능하게 되고, 이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까지도 더욱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저희가 영상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구독자분 중 한 분께서 비트코인이 과연 실제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비트코인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 과연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나라가 있을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구독자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너무 저희 채널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는 것들은 아닌지, 혹은 지금 현재 하락 구간에 버티고 있는 게 정말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혼동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변동성 측면만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 뭘로 보이시나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현실적인 말씀에 대해서 과연 비트코인만 변동성이 큰지,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정말 놀랍게도 금 가격의 월봉 차트입니다. 지난 1974년부터 급등도 하고 급락도 했지만 꾸준한 우상향을 기록 중에 있죠. 기본적인 변동성들 자체가 전 세계 국가에서 매일매일 돈을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들은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비트코인의 변동성뿐만 아니라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 가격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인공지능이 나오고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고 우주에 발사했던 스페이스 X 로켓 다시 지구에 거꾸로 착륙하죠. 이런 시대입니다. 세상은 점점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금이 확실한 가치 저장 수단인 거 맞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1천억 원 규모의 실물 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금을 미국에서 아프리카까지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시간과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소모되겠죠.
하지만 디지털 금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은 실물 금보다 더욱더 편리하게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나라가 비트코인을 기존 화폐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엘살바도르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정식 통화로 인정을 했어요. 엘살바도르는 2021년 9월에 했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22년 4월부터 실제 화폐로 활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이슈들이 인지도가 크고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화폐를 대체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실제 화폐에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는 법정화폐 채택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21년, 22년 당시부터 비트코인으로 법정화폐를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은 그 나라 사람들은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화폐로 지정을 해줘가지고 보유만 하고 있고 거래만 하고 있었을 뿐인데 값은 상승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내 자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미국이 주도하게 되는 거고 미국이 하면 다른 전 세계 국가들도 따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 자체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자 이제 겨우 첫 걸음마 뗐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만 놓고 볼 게 아니라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미증시 암호화폐 전체적인 대부분의 모든 시장이 하락하는 시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하락 구간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런 시기와 타이밍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달드리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이 무조건 상승한다 혹은 무조건 하락한다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의 더 흔들리는 구간들이 찾아올 거고요. 앞으로의 시장은 힘든 시장이 반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현재 시점보다 조금 더 부정적이게 생각을 해놓으셔야지 이런 공포의 구간을 견뎌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반등 시작이다. 이제 상승한다. 버티면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너무 긍정적인 표현을 기준으로 잡아버리시면은 견디실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 투자 시장의 역사 패턴은 이게 비트코인, 리플뿐만 아니라 금이든 미국 증시든지 간에 다 똑같습니다. 상승하고 고점이 나오고 불장 이런 단어 뒤에는 항상 하락장, 저점, 폭락장 이런 반대의 단어가 반드시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락과 저점과 폭락장에 대해서 내가 강력하게 마음을 잡고 견딜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멘탈을 갖고 갈 수가 있다면은 그 시장을 조금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하락 구간에서 강력하게 저점 매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번 기회에 높았던 평균 단가를 낮추고 비중을 늘려나간거나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세워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상승이나 불장이나 폭등 올라간다 여기에 대해서만 기준을 잡고 언제 오르나 다시 반등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지금 가득해버리면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버티지 못하실 겁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조건 버텨라 이런 쉬운 표현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 버틴다는 구간 자체가 얼마나 짧을지 혹은 얼마나 또 길어질지 그리고 그 중간 과정이 얼마나 힘든 시기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게 정답이다라는 표현보다는요. 본인 스스로가 이 구간에 대해서 정말 버틸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무분별한 손절보다는 조금 계획을 갖고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대응을 해보시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표현을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응원 도움 드리고 있고요.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실시간 커뮤니티방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